보이스멘토 명작 극장 세기의 명작 여성 해방운동과 페미니즘의 근간이 된 헨리 깁슨의 인형의 집 제2막 노라의 거실 피아노 옆 구석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다. 장식이 모두 떼어지거나 흐트러져 있고 타다 남은 양초 조각만 남아있다. 소파에는 노라의 외출복이 놓여 있다. 노라는 혼자서 초조하게 거실 안을 서성인다. 마침내 소파 옆에 멈춰 서더니 망토를 집어들다 다시 망토를 내려놓는다. 누가 오나 봐. 문가로 가서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아니야, 아무도 안 왔어. 당연히 오늘 같은 날 누가 올 리가 없지. 크리스마스 날이잖아.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렇지만 혹시... 문을 열고 내다보며 아니야, 우편함엔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비었어. 말도 안 되지. 그 남자가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진 않았을 거야. 그럴 일이 일어날 리 없어. 불가능하다고. 난 어린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이때 유모가 커다란 종이 상자를 들고 왼쪽 방에서 나온다. 가장무도 외형 상자를 찾았어요. 고마워. 탁자에 올려줘. 예. 그런데 상태가 아주 안 좋네요. 갈기갈기 찢어버려야겠어. 아유, 당치도 않아요. 금방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알았어. 린데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뭐. 다시 나가신다고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요? 심한 감기에 걸리실 거예요, 노라 씨. 헬메르 부인. 글쎄, 그보다 더 심각한 일도 많은데 뭐. 아이들은 뭐 하고 있어? 아이들은 지금 선물을 갖고 놀고는 있지만 자꾸 나를 찾아? 늘 엄마랑 같이 있는 습관이 들어서요. 유모, 그렇지만 이제 예전처럼 늘 아이들과 같이 있을 순 없어. 아, 예. 아이들은 무슨 일에나 금방 익숙해진답니다. 그럴까? 엄마가 아주 사라져버려도 아이들은 엄마를 금방 잊을까? 아주 사라지다니요? 유모는 대체 어떻게 자기 아이를 낯선 사람들 손에 맡길 수 있었어? 귀여운 노라 씨의 유모 노릇을 하자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지금쯤 유모의 딸은 엄마를 거의 잊었겠지? 아니에요. 제 딸은 견진성사를 받았을 때도 결혼할 때도 편지를 보냈답니다. 사랑하는 유모. 유모는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좋은 엄마가 돼줬어. 아유, 가여운 노라 씨. 노라 씨는 저 말고는 엄마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 아이들이 엄마가 없다면 분명히 유모...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제 아이들한테 가봐. 난 반드시... 내일이면 유모는 내 멋진 모습을 보게 될 거야. 그럴 거예요. 마님은 파티에서 그 누구보다 예쁘실 거예요. 유모는 왼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고 노라 상자를 열려다가 곧 한쪽으로 치운다. 내가 밖으로 나갈 용기만 있다면... 아니야.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 말자. 아무도 안 올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토시에 빗질이나 해야지. 진짜 예쁜 장갑. 걱정하지 말자. 하지 말자고. 온다. 이때 급한 모습으로 거실로 들어오는 린데. 크리스티나, 너구나. 밖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지? 네가 와서 정말 다행이야. 네가 나를 찾아왔다고 하던데. 지나가던 길이었어. 사실 네가 도와줄 일이 있어. 이리 와서 소파에 앉으렴. 있잖아, 윗집 스탠버그 시내 가족이 내일 밤 가장무도회를 열거든. 토르발은 내가 나폴리의 처녀 어부처럼 꾸미고 가서 카프리 섬에서 배운 탈란텔라 춤을 추었으면 해.
아,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참이구나. 토르발이 나더러 그러라지 뭐니. 봐봐, 이게 그 옷이야. 우리가 거기서 살 때 토르발이 사준 옷인데 이제는 너무 낡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어. 쉽게 고칠 수 있어. 가장자리 올이 조금 풀린 것 뿐이잖아. 바늘하고 실 있어? 여기. 그럼 노라, 내일 완전히 변장을 하겠네. 아참, 어제 저녁은 정말 즐거웠어. 고마워, 노라. 그런데 말이야, 랑크 박사님은 항상 어젯밤처럼 우울한 거야? 아니, 어젯밤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심했어. 하지만 그분은 진짜로 심각한 병이 있단다. 그 불쌍한 분은 척수결핵을 앓고 있거든. 랑크 박사님은 날마다 오시니? 그분은 토르발과 어렸을 때부터 친구거든. 내 좋은 친구이기도 하고. 랑크 박사님은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말이야, 그분은 진실한 분이니?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나 하는 그런 분은 아니니? 전혀 그렇지 않아.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어제 네가 나를 소개했을 때 그분은 이 집에서 내 이름을 자주 들었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 네 남편은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혹시 랑크 박사님이 그 이야기구나. 크리스티나, 있잖아. 토르발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독점하려고 하거든. 결혼 초기에는 내가 고향에서 좋아했던 사람들 이야기만 해도 질투할 정도였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 않게 됐지. 그렇지만 랑크 박사님에게는 자주 고향 이야기를 하곤 했어. 그분은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하셨거든. 노라, 너 랑크 박사님과 그러는 걸 그만둬야 해. 뭘 그만둬야 하는데? 두 가지야. 어제 넌 부유한 애인이 너에게 돈을 주는 이야기를 했잖아.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은 없어. 어쨌든 그게 어떻다고? 랑크 박사는 부자야? 그렇지. 그분은 혼자지. 아무도 없어. 그리고 이 집에 날마다 온다고? 어떻게 사람이 그리도 눈치가 없는 건지. 무슨 말이야? 노라, 모르는 척하지 마. 네가 1200 스페시 달러를 누구에게 빌렸는지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정신이 나간 거야? 매일 찾아오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고? 그랬다면 서로 얼마나 곤란했겠니? 정말로 그분에게 빌린 게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리고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게다가 당시에 랑크 박사님은 빌려줄 돈도 없었어. 나중에야 재산을 상속받았지. 노라, 너에게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야. 아니, 랑크 박사님에게 돈을 빌려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니까. 물론 내가 부탁하면 흔쾌히 돈을 빌려주시. 그렇지만 너는 그런 부탁을 하지 않겠지. 물론 하지 않겠지. 앞으로는 그럴 필요도 없고. 하지만 랑크 박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분명히 네 남편 몰래 말이지? 꼭 처리해야 할 일이 하나 있거든. 남편 몰래 말이야. 그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래, 네가 어제 이야기했잖아. 하지만 남자는 이런 일을 여자보다 훨씬 잘 처리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남편에게 맡기면 말이야. 절대 안 돼. 빚진 돈을 다 갚으면 어음도 돌려받는 거지? 당연하지. 그러면 산산조각을 내서 태워버려도 되는 거지? 그 무섭고 더러운 종이 조각을 말이야. 노라, 나한테 숨기는 게 있구나. 그렇게 티가 나? 어제 아침에 본 이후로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노라, 무슨 일이야? 크리스티나, 쉿, 토르발이 돌아왔어. 방에 들어가서 잠깐 아이들하고 있어. 토르발은 바느질하는 걸 보기 싫어하거든. 유모가 도와줄 거야. 그래, 알았어. 그렇지만 네가 모두 털어놓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린데 부인이 왼쪽 방으로 들어가는 사이 토르발이 복도에서 들어온다.
토르발. 여보, 당신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금 그 사람 재봉사였어? 아니요, 크리스티나였어요. 날 도와서 옷을 고쳐주고 있어요. 알죠? 내가 아주 멋져 보일 거라는 걸. 그러게 말이야. 내 아이디어가 좋았지? 그럼요, 기가 막혀요. 그렇지만 당신 말에 따르는 나도 착하지 않아요? 착하다고? 아, 남편이 말한 대로 따르니까? 할 일이 있나 보죠? 이것 봐. 방금 은행에 갔다 왔거든. 토르발. 응? 당신의 작은 다람쥐가 귀엽지만 간절하게 뭔가를 부탁한다면 그래서? 들어주실 거예요? 당연히. 무슨 부탁인지를 먼저 물어봐야겠지. 다정하게 부탁을 들어주면 당신의 다람쥐는 이리저리 날쌔게 뛰어다니며 온갖 재주를 부릴 거예요. 그럼 일단 말해봐. 당신의 종달새는 집을 여기저기 날아다니며 높고 낮은 소리로 노래를 부를 거예요. 어쨌든 내 종달새는 늘 그러는데 뭐. 토르발, 요정이 돼서 달빛 아래에서 당신을 위한 춤을 출 거예요. 잠깐, 노라. 설마 오늘 아침에 했던 말을 다시 꺼내려는 건 아니겠지? 맞아요, 토르발.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할게요. 노라. 내 부탁을 꼭 들어줘야 해요. 크로그스타드가 은행에서 계속 일하게 해줘야 한다고요. 노라, 린데 부인에게 주려는 자리가 바로 크로그스타드 자리야. 그래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지만 크로그스타드 대신에 다른 직원을 해고하면 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는군. 이게 다 당신을 위해서예요. 그 사람은 최악의 삼류신문에 글을 쓰고 있다고 당신이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뭔가 해를 끼칠지도 몰라요. 나는 그 사람이 지독하게 무서울 뿐이에요. 아하, 이제야 이해가 되는군. 예전에 안 좋았던 일이 생각나서 겁을 먹었나 보군. 그렇지? 무슨 말이에요? 당신 아버지한테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게 분명해. 맞아요. 맞아,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신문에 아빠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실었던 게 기억났어요. 아빠는 잔인하게 난도질 당했죠. 그 장관이 당신을 보내 자세히 조사하게 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아빠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아빠는 해고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사랑스러운 노라. 당신 아버지하고 난 달라. 공무원으로서 당신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는 평판이 있었지. 하지만 내 평판은 한 점의 의혹도 살 게 없어.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 그럴 거라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당신을 해치려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당신과 나와 아이들은 세상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아늑한 집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토르발, 그래서 이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을 봐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니 더더욱 그를 그대로 둘 수가 없군. 내가 크로그스타드를 해고할 작정이라는 건 이미 은행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새 은행장이 아내의 말 때문에 결정을 바꿨다는 소문이 나면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안 될 것 같아? 고집스러운 작은 여인애가 제멋대로 구는데? 난 전 직원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거야. 게다가 내가 은행장으로 있는 한 크로그스타드가 은행에서 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그게 뭔데요? 뭐 어쩌면 내가 그의 도덕적인 결함을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 그래요, 토르발.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래, 그리고 그가 이 일을 상당히 잘하는 직원이라는 이야기는 들리더군. 하지만 그와 나는 동창이라고. 그때 우린 서로 이름을 부르는 사이였어. 근데 이 눈치 없는 인간은 여전히 어릴 때처럼 나한테 말을 놓더군.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말이야. 나에겐 이게 가장 불쾌한 점이야. 그 친구는 은행에서 닦아놓은 내 입지를 흔들어 놓을 거라고. 토르발, 설마 진심은 아니죠? 왜 아니라는 거지? 그건 사소한 이유잖아요. 무슨 말이야? 사소하다고? 내가 속이 좁다는 말인가? 아니요, 토르발. 속이 좁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이 좁은가 보지 뭐. 그래, 속이 좁다. 좋아. 이번에 완전히 이 문제를 마무리 짓자고. 헬레나! 뭘 하려고요? 문제를 처리하려는 거지. 하녀 헬레나가 들어온다. 자, 이 편지 바로 보내. 지금 당장. 네, 나리. 자, 어때? 작은 고집불통 아가씨. 토르발, 편지의 내용이 뭐였어요? 크로그스타드에게 보내는 해고 통지서. 토르발, 당장 취소해요. 토르발,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취소하라고요. 너무 늦었어. 그래요. 너무 늦었네요.
사랑하는 노라. 그래, 당신이 불안해서 그런 거니 용서해 주지. 물론 나한테 조금 모욕적인 말이었지만 말이야. 그래, 맞아. 내가 비열한 기자의 복수를 두려워하리라고 생각하다니 이런 모욕이 어딨어. 자자, 노라. 당신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당신의 남편이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거야. 난 힘과 용기가 있는 남자잖아. 걱정 마라, 노라. 당신이 그럴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좋아. 그래, 그럼 당신과 내가 함께 해결해. 그럼 될 거야. 응? 자, 이제 당신은 탬버린을 들고 타란텔라 춤을 연습하라고. 그리고 랑크 박사가 오면 내가 서재에 있다고 알려줘. 서류를 챙겨 들고 서재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 헬메르. 노라는 겁에 질려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초조함에 중얼거리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할 참인가 봐. 그렇게 할 거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럴 건가 봐.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 일만은 안 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랑크 박사님이다. 그래, 그 일만은 안 돼. 그 일만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 노라가 양손으로 얼굴을 비비며 마음을 다잡고 복도로 이어진 문을 열자 화난 모습으로 서 있는 랑크. 밖은 벌써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랑크 박사님, 초인종 소리를 듣고 오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토르바라에게 가시면 안 돼요.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나 봐요. 부인은요? 저야 항상 랑크 박사님께 내드릴 시간이 있죠. 고마워요. 그럼 제가 그나마 가능할 때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겠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나마 가능할 때라뇨? 그 말이 불안한가요?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래요. 제가 오랫동안 예상해온 일이지요. 이렇게 빨리 닥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요. 무슨 말을 들으신 건가요? 랑크 박사님, 말해주세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이야기군요. 저 아니면 누구 이야기겠습니까? 부인. 저는 제 환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몸이 안 좋은 환자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 몸 안을 철저히 검사해봤습니다. 아마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묘지에 누워 썩어갈 거예요. 안 돼요.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다니. 죽음 자체도 무서운 일이지요. 하지만 가장 무서운 일은 죽기 전에 거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부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헬메르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견디기에는 너무 예민합니다. 저는 헬메르를 제 병실에 들여놓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랑크 박사님. 절대로요. 헬메르가 들어오지 못하게 병실 문을 잠글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온다는 게 확실해지면 부인에게 검은색 가위표가 그려진 명함을 보낼게요. 안 돼요. 오늘따라 정말 황당한 말씀만 하시네요. 특히 오늘은 박사님 기분이 좋기를 바랐는데요. 뭐가요? 이제 곧 죽을 날이 돌아온다는 말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죗값을 치러야 하는 판인데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토록 냉혹한 벌을 받아야 하는 집안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말도 안 돼요. 기운을 내자. 기운을 내. 예, 사실은 이 모든 게 우스운 일이지요. 제 아버지가 젊은 중이 시절 흥청망청 즐기며 살았던 대가를 왜 불쌍하고 무고한 제 척추가 치러야 하는지. 친애하는 랑크 박사님, 토르발과 저를 두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금방 극복하실 겁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금방 잊히고 말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세상을 떠나면 부인과 토르발도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겁니다. 이미 부인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어젯밤 린데 부인은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이런, 가련한 크리스티나를 질투하시면 안 돼요. 질투가 납니다. 그 부인이 이 집에서 제 자리를 대신 차지할 테니까요. 쉿, 조용히 말씀하세요. 크리스티나가 저기 있어요. 그것 봐요. 오늘도 그분이 오셨군요. 제 옷을 고쳐주러 온 것뿐이에요. 랑크 박사님, 진정하세요. 내일이면 아름답게 춤을 추는 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박사님을 위해 추는 춤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물론 토르바를 위해서도요. 놀러올 이 집이 없었다면 제가 대체 어떻게 살았을까요? 박사님, 그런데 이 모든 걸 두고 떠나야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주 작은 감사의 징표조차 남길 수 없다니. 박사님께 부탁 하나를 드려도 될까요? 네? 아니에요. 무슨 부탁인데요? 박사님의 커다란 우정을 보여주실 표시요. 예, 물론이죠. 아니에요. 너무나 큰 부탁이에요. 부인이 단 한 번이라도 제게 우정을 보여줄 기회를 준다면 기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탁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럼 말해봐요. 아니에요, 랑크 박사님. 말할 수가 없어요. 아주 엄청난 부탁이거든요. 엄청난 부탁일수록 좋죠. 절 믿지 못하는 건가요? 그럴 리가요. 누구보다 박사님을 믿는 거려? 박사님이야말로 저와 가장 친하고 가장 믿을 만한 친구예요. 그러니 말씀드릴게요. 급하게 저를 도와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토르바는 저를 정말 깊이 사랑하잖아요. 저를 위해서라면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목숨조차 버릴 거예요. 노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토르발 한 명뿐일까요? 한 명뿐이라니요? 부인을 위해 목숨을 버릴 사람 말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부인에게 꼭 말해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지금보다 좋은 기회는 없겠군요. 자, 노라, 이제 아시겠지요? 가야겠어요. 노라! 헬레나, 램프를 가져와. 친애하는 랑크 박사님,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시다니요. 제가 누군가처럼 부인을 깊이 사랑했다는 게 무서운 말인가요? 아니요. 하지만 그 사실을 저에게 말했다는 건 그렇죠. 그런 말을 하실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고 있었나요? 이때 하녀 헬레나 램프를 가져와 탁자 위에 내려놓고 나간다. 노라, 헬메르 부인, 대답해요. 알고 있었던 거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알고 있었다고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다고요? 어쩌면 그리도 서투르세요. 정말 모든 것이 좋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몸과 마음을 바쳐 부인을 위한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자, 그러니 부탁이 뭔지 이제 말해주지 않을래요?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큰 부탁을 할 수 있겠어요. 제발 부탁이 뭔지 말해봐요. 이제는 절대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발 말해줘요. 이런 식으로 저를 벌주면 안 되지요. 부인이 허락만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는 박사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게다가 저는 아무런 도움도 필요 없어요. 다 제 상상이었을 뿐이에요. 정말이라니까요. 진짜랍니다. 랑크 박사님, 박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이제 램프에 불이 들어오니 부끄러우시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가야겠군요. 영원히요.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물론 앞으로도 평소처럼 계속 오셔야 하고요. 토르발한테는 박사님이 필요해요. 하지만 부인은요.
저야 항상 박사님을 뵈면 엄청나게 즐겁죠.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제가 오해하게 됐던 겁니다. 부인은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에요. 가끔 저는 부인이 헬메르와 함께하듯이 나와 함께할 날이 오리라고 생각했답니다.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저는 친정에 살 때 아빠를 가장 사랑했어요. 하지만 하인들이 있는 방에 슬쩍 가서 노는 게 정말 재미있었죠. 하인들은 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아, 그럼 제가 그 하인들을 대신해 왔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토르발과 함께 있는 건 아빠랑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때 문 앞에 서 있는 헬레나. 헬메르 부인, 실례합니다. 헬레나가 주저하며 노라에게 무언가를 건넨다. 누군가의 명함. 노라는 흘끗 쳐다보다 명함을 얼른 주머니에 넣는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저 이건 제 새 드레스가 와서요. 예? 아이, 새 드레스요? 맞아요. 지금 온 것은 제가 주문한 다른 드레스예요. 아, 토르발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서요. 부인이 큰 비밀이 바로 그건가요? 그래요. 아, 그렇고 말고요. 어서 토르발한테 가세요. 예. 토르발을 거기에 꼭 잡아주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방 밖으로 절대 못 나가게 할 테니까요. 랑크.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재로 들어가고. 그 사람이 부엌에서 기다린다고? 네, 헬메르 부인. 여기에 손님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 말했지만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지? 네, 부인을 뵙기 전에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좋아. 들여보내. 하지만 조용히 모셔와야 해. 헬레나,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하면 안 돼. 네.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할 비밀이거든.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끔찍해. 결국 일이 일어나고 마는 건가? 안 돼. 안 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노라. 헬메르가 있는 서재 쪽으로 가서 문의 잠금 버튼을 누른다. 하녀가 복도로 통하는 문을 열어 크로그스타드를 들여보내고 다시 닫는다. 목소리를 낮춰요. 남편이 집에 있어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확인할 게 뭐죠? 제가 해고당한 거 아시죠? 크로그스타드 씨, 댁을 위해 모든 수를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부인의 남편은 제가 부인의 잘못을 폭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텐데도 감히... 남편이 그 일을 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요. 귀하신 토르발 헬메르는 다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할 용기가 없겠지요. 크로그스타드 씨, 부디 남편을 존중해주세요. 당연히 존중해드려야지요. 원하는 게 뭐죠? 저 같은 사람도 이른바 인정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렇다면 인정을 보여줘요. 제 어린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요. 부인이나 부인의 남편은 제 아이들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일은 아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 세 사람이 조용히 합의하면 됩니다. 남편한테는 이 일이 조금이라도 알려지면 안 돼요. 무슨 수로 막으실 겁니까? 저는 부인의 남편에게 보낼 편지를 주머니에 갖고 있지요. 모든 이야기를 다 썼나요? 최대한 부드럽게요. 남편이 보면 안 돼요. 찢어버려요. 어떻게든 돈을 구할게요. 전 돈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뭘 요구할 거죠? 말씀드리죠. 저는 사회에서의 제 평판을 되찾고 싶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저는 정직하지 않은 일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고 착실하게 한 단계씩 올라갈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쫓겨날 판국이니 은혜를 베풀어 일자리를 되돌려주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은행에 다시 들어갈 겁니다. 더 좋은 자리로요. 부인의 남편이 제게 자리를 하나 만들어줘야겠습니다. 남편은 절대 그렇게 해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를 잘 압니다. 그는 그렇게 할 겁니다. 감히 투덜거리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제가 은행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고 보세요. 저는 1년 안에 은행장의 오른팔이 될 거예요. 토르발 헬메르가 아니라 닐스 크로그스타드가 은행을 운영하게 될 거라고요.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부인이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럴 용기가 생겼어요. 하나도 겁이 안 납니다. 부인처럼 응석바지인 숙녀가 두고 봐요. 두고 보라고요. 얼음물에라도 뛰어들 생각인가요? 차가운 검은 물 속으로요? 그러고 나면 봄이 돼서야 머리카락이 다 빠진 채 흉측하고 알아볼 수도 없는 모습으로 물에 둥둥 뜨겠지요. 당신 말은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부인의 말도 겁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 주머니에 편지가 있는데요. 여전히요? 설사 제가 부인의 미래는 제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으셨군요. 말문이 막혀 그저 크로그스타드를 원망스레 바라보기만 할 뿐 노라는 어쩌면 순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것 같은 모습이다. 제 경고를 들었으니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세요. 헬메르가 제 편지를 받자마자 제게 연락해 주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런 짓을 하게 만든 당사자는 바로 부인의 남편이란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를 이렇게 만든 당신 남편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부인, 안녕히 계십시오. 크로그스타드가 사라지자 복도로 이어진 현관문을 살짝 열고 바깥 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노라. 간다. 편지를 남겨두지 않았어. 그래. 아니야.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 잘 들어봐. 바로 밖에 서 있어. 계단을 내려가지 않고 있어. 마음을 바꾼 걸까? 저 사람이 지금... 그러나 노라의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편지가 우편함으로 떨어지고 크로그스타드가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는 노라에겐 마치 천둥소리처럼 느껴진다. 편지가 우편함에 들어있어. 그래, 저기 있어. 도르발, 이제 우리한텐 희망이 없어요. 노라, 자, 이제 더 고칠 게 없는 것 같아. 입어보자. 크리스티나, 이리 와.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이리 와봐. 편지가 보이니? 저기, 봐봐. 우편함 유리 사이로 편지가 보이지? 보이네. 그래서? 크로그스타드가 쓴 편지야. 노라, 너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크로그스타드였구나. 그리고 이제 도르발이 다 알게 될 거야. 노라, 내가 서명을 미조했어. 세상에나. 크리스티나,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네가 증인이 되어줘야 해. 증인이라고? 그렇게 될 게 뻔하겠지만 내가 미쳐버리면 노라, 혹은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없게 되면 노라,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리고 누군가 모든 잘못을 모든 비난을 뒤집어 쓰려고 하면 네가 그래. 크리스티나, 그렇게 되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네가 증언해야 해. 그리고 잘 들어. 모두 나 혼자 한 거라고 명심해. 물론 그럴게. 그런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네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이제부터 기적이 벌어질 거야. 기적이라고? 그래, 기적. 하지만 크리스티나, 이건 아주 무서운 기적이야. 그 일은 일어나선 안 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일어나선 안 돼. 지금 당장 크로그스타드에게 가서 이야기해볼게. 안 돼. 그 사람에게 가지 마. 너한테 해를 끼칠지도 몰라. 한때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했단다. 크로그스타드가? 그 사람 어디에 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잠깐. 여기 그 사람 명함이 있어. 하지만 편지가... 노라! 무슨 일이에요? 필요하신 거라도 있어요? 아니야. 알겠어. 겁먹을 거 없다고. 안 들어갈 테니까. 당신이 문을 잠가서 말이야. 드레스 입어보고 있는 거야? 네, 지금 입고 있어요. 헬메르, 이 옷을 입으니 정말 예쁘네요. 바로 옆 길모퉁이에 사네. 그래, 하지만 소용없어.
이제 우리한텐 희망이 없다고. 편지가 우편함에 있으니까. 네 남편이 열쇠를 갖고 있구나. 항상 열쇠를 갖고 다니거든. 크로그스타드가 편지를 되돌려달라고 말하도록 해야 해. 개봉하지 않은 채로 말이야. 그 사람이 핑곗거리를 찾아내면 돼. 하지만 토르발은 항상 이 시간에 미루도록 해봐. 최대한 서둘러 돌아올게. 이제 네 남편에게 가봐. 린데는 급하게 노라의 집을 나서고 노라는 헬메르의 서재 문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지 않은 채 살짝 들여다본다. 이제 내 거실에 들어가도 되는 건가? 랑크 이리 오게. 구경하러 가자고. 아니, 근데 이게 다 뭐지? 토르발 뭐가요? 랑크가 엄청난 변신을 보게 될 거라면서 기대하라고 하던데? 크게 기대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군. 내일이 되기 전에는 아무도 화려하게 치장한 나를 볼 수 없을 거예요. 노라, 당신 녹초가 된 것 같은데 연습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아니요. 연습은 전혀 안 했어요. 아니, 하지만 연습을 해야지. 네, 그래야겠죠. 하지만 토르발, 난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이런. 함께 연습을 해야겠군. 네, 토르발. 너무 긴장돼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오늘 저녁 내내 나를 도와줘야 해요? 일은 조금도 하면 안 돼요? 펜조차 손에 들어선 안 돼요. 그럴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토르발? 약속하지. 그래, 오늘 저녁은 완전히 당신을 위해 쓰겠어. 그러고 보니 먼저 해야 할 게 있네. 토르발, 복도 쪽 문으로 간다. 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편물이 왔는지 보려고. 토르발,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토르발, 제발 나가지 말아요. 우편함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보고 올게. 미처 토르발이 한 발도 떼기 전에 피아노로 가서 격한 리듬으로 타란텔라의 앞소절을 연주하는 노라. 당신과 함께 연습하지 않으면 난 내일 제대로 춤을 추지 못할 거예요. 노라, 정말로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야? 예, 엄청나게 걱정돼요. 지금 연습할게요. 저녁 식사를 하려면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토르발, 여기 앉아서 반주해줘요. 늘 그랬듯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줘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지. 헬메르, 피아노 앞에 앉는다. 노라는 상자에서 탬버린에 이어서 색색으로 물들인 기다란 쇼를 꺼내 재빨리 몸에 두르고 한달음에 거실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는다. 이제 날 위해 피아노를 쳐줘요. 나는 춤을 출게요. 헬메르는 피아노를 치고 노라는 춤을 춘다. 랑크는 피아노 옆 헬메르의 뒤에 서서 지켜본다. 천천히. 이렇게밖에 못해요. 노라, 너무 격하게 추지는 마. 원래 이렇게 쳐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다 틀렸어. 그것 봐요. 내가 잊어버렸다고 말했었잖아요. 내가 피아노를 치지. 그래. 그럼 그래 주게나. 그렇게 하면 내가 노라한테 동작을 보여주기가 더 쉽겠군. 랑크는 피아노 앞에 앉아 반주한다. 노라는 갈수록 격렬하게 춤을 춘다. 헬메르는 난로가에 자리를 잡고 노라가 춤을 추는 동안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지만 노라의 귀에는 그의 말이 안 들리는 듯하다.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어깨 위에서 출렁거리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치 신들린 듯 계속 춤을 추는 노라. 린데가 어느새 들어와 넋이 나간 듯 노라를 바라보고 있다. 크리스티나, 진짜 재미있어. 그렇지만 노라, 당신 목숨이라도 걸린 것처럼 춤을 추는군. 사실이 그렇거든요. 랑크, 그만 치게. 이거 완전히 미친 짓이야. 그만 치라고 하지 않나. 반주를 멈추자 갑자기 춤도 멈춘다.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가르쳐준 걸 다 잊어버렸군. 그렇다니까요. 내 말이 맞죠? 지도가 아주 많이 필요하겠는걸? 맞아요. 내게 지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알겠죠? 당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날 가르쳐줘야 해요.
토르발, 약속할 거죠? 그래, 날 믿어도 좋아. 오늘과 내일 나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편지도 열어보면 안 돼요. 우편함조차 열어보면 안 돼요. 아하, 여전히 그 남자가 두려운 거로군. 그래요. 그것도요. 노라, 당신 얼굴 보니 그 사람이 보낸 편지가 이미 도착했군. 어쩌면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지금 그런 걸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다 끝나기 전에는 우리 둘 사이에 어떤 심각한 문제도 끼어들게 하면 안 돼요. 부인을 속상하게 하지 말게나. 그래, 우리 아이가 하자는 대로 해주지. 하지만 내일 밤 당신이 춤을 추고 난 다음에는 그때가 되면 당신은 자유예요. 식사 준비됐습니다. 뭐 헬레나, 샴페인을 마실 거야. 알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만찬을 여는 거로군. 그래. 샴페인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하는 거예요. 새벽까지요. 자자자자, 그렇게 너무 흥분하지 마. 나만의 작은 종다새로 다시 돌아와 줘. 네, 그럴게요.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식당으로 가 있어요. 어. 랑크 박사님도요? 아 예. 크리스티나, 너는 내 머리 정리하는 것 좀 도와줘. 그래. 아무 일도 없겠지. 내 말은 부인이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서 말이야. 아니라네 친구. 말했지 않은가? 노라는 지나치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어. 아이처럼 말이야. 헬메르와 랑크는 식당으로 들어간다. 어땠어? 지방에 갔대. 네 얼굴을 보고 그런 줄 알았어. 내일 밤에 돌아온다더라. 그 사람에게 쪽지를 남겼어. 넌 아예 관여하지 말 걸 그랬어. 막으려 하지 말았어야 했어. 어차피 기적을 기다리는 일은 설레기 마련이니까. 뭘 기다린다는 거야? 너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크리스티나, 들어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렴. 나도 곧 들어갈게. 그래. 모두 자리를 뜨자 잠깐 서서 마음을 가다듬고 시계를 바라보는 노라. 가느다란 바늘의 흔들림은 마치 노라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자정까지 7시간 남았네. 그리고 내일 자정까지 다시 24시간 남았고, 그때가 되면 타란텔라는 끝나 있겠지. 24시간에 7시간을 더하면 살 시간이 31시간 남았구나. 내 작은 종달새는 어디에 있는 거지? 여기 있어요. 출연 노라, 최다희, 헬메르, 송준석, 린데 부인, 김영신, 랑크 박사, 안효근, 크로그스타드, 정병주, 유모, 한여, 조은, 해설, 권문정. 보이스멘토 명작 극장, 세기의 명작, 여성 해방운동과 페미니즘의 근간이 된 헨리 깁슨의 인형의 집 제2막. 보이스멘토 성우 화수락원 기획 제작, 송준석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